좋아요, 구독! 네, 일단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코스피는 오늘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강보합 지켜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덜어내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선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일단 매도로 찍혀 있긴 하거든요.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끝났는데 네네. 오늘 포지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어제 특이점이 좀 있었다면 장 막판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삼성전자의 이 매수세가 좀 후반 좀 많이 몰렸었죠. 이 부분은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서 일단 그 이전에 이 선물 시장의 매도폭들이 현물로 일부 유입됐던 흐름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크게 많이들 좀 생각을 좀 하시지만 아직 명확하게는 상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현재 좀 부재하다는 점.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개인 투매로 인한 어떤 수급은 좀 일부는 좀 안도는 했지만 명확하게는 추세를 점진적으로 좀 다시 좀 전환했다라고 좀 보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시그널들이 있지만 아닐까라고 좀 보시겠고, 오늘 시장 상황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조정이 좀 일부가 있었어요. 이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매크로 지표에 관한 우려감보다는 최근에 이 과열 여건에서 흐름들을 좀 이어갔던 그런 어떤 수급들이 일부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조정은 크게 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 부분이 그 이전에 좀 발표되는 고용지표의 부분이 대체적으로 좀 컨센서스는 좀 부합을 했지만 과열 양상 때문에 사실 이 뜨거운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에 관련된 어떤 스탠스의 어떤 변화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우선 해당되는 요건들은 실업률이 소폭 좀 상회한 점, 이 점이 오히려 그런 부담들을 좀 내렸다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일단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. 너무 또 급냉해서는 또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들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현재는 골디락스 수준에서에 대한 어떤 시장 어떤 내용들을 좀 부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우리 증시의 경우에 현재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오늘도 양시장에서 일부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이건 쉽게 해서 그 이전보다 매도세는 많이 줄었죠.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직 국내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.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2차 탄핵소추 의결 여부가 과연 이제 어떻게 결정이 좀 될 것인가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성들은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에 관련된 저가까지 공포 심리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방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하방 압력이 좀 심해질 수 있는 구간들. 여기도 해서 미결제 약정 건수가 어제 선물 옵션 만기 때 한 11만 건이었어요. 근데 오늘 다시 24만 건을 회복했다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이 숏 커버리지. 지금 롱 포지션 전략보다는 이제 하방 배팅에 많이 배팅을 했었는데 지금 24만 9천 건이라는 것은 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 매수세는 좀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좀 더 잡아가려면 조금의 어떤 정치 리스크 완화 여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그러게요.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부분이 경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다시 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. 그럼 대표님,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정치 이슈랑 업황 이슈를 분리해서 언제쯤 반영시키느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특정 날짜를 언제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쯤 뭐가 해결되면 이 정도 됐을 때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이거를 참 여기에 여기를 한번 2016년도에 탄핵 정부가 좀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참 아쉽지만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한다면 2016년도 11월 달에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었고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좀 일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12월 기점으로 1차 탄핵 소추가 거기서 의결이 되면서 오히려 지수가 코스피 기준에서 한 1.9% 정도 상승을 했고, 여기서 이제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좀 있었던 3월까지에 대한 이 평균 주가가 코스피가 3% 정도 대체적인 어떤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리스크에 대한 완화 기점들은 탄핵 소추 의결을 좀 기점으로 추세를 좀 돌렸다는 관점에서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정치적인 어떤 색깔들을 다 빼고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은
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보다 이런 정치 리스크를 좀 수반하고 있는 내용들이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마 탄핵 소추 의결 여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사실 좀 변곡점이 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어느 정도에 대한 이 가결로 좀 진행이 된다면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은 오히려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일부의 기대감들을 반영시킬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에 대한 어떤 이 판결 여부까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들은 아직은 좀 남아 있겠죠. 근데 여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업황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종목들 어떤 개별 이슈들을 모두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죠. 그러니까 중요한 방향성들은 정치 리스크가 반드시 좀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를 좀 넘어가면 또 다른 좀 산이 있죠.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내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정책 공약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에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섹터에 상당한 아직까지의 어떤 영향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마지막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점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치 리스크 그다음에 미국발 정책 노이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어떤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관세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는 그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. 그렇다면 지금 뭐 저는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, 뭐 통신 같은 종목들 이런 뭐 경기 방어성이라든가 수주장과 좀 탄탄한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도 1월까지 좀 보기 괜찮은 섹터가 지금 AI입니다. AI의 경우에는 특히 AI 소프트웨어에 관련 종목들, 뭐 의료 AI도 마찬가지인데 해당되는 흐름들이 단순하게 어떤 수급적인 어떤 위축이 일부가 좀 있었지만 현재는 대다수 또 만회를 했고요. 가장 수급이 좀 강한 섹터고 또 1월까지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수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번 주말이 가장 큰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앞서서 이제 경기 방어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제가 또 앞서서 브리핑에 통신주 이야기를 좀 해서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계엄 사태 이후 가장 좀 그나마 좀 통신주가 시장을 좀 보호를 해줬고 외국인들이 많이 남아갔습니다.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그 지분 100%까지 다 찼다고 하고요. LG U+는 73%까지 찼습니다. 그러면 통신주 매력도 그만큼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. 외국인이 그만큼 남아갔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. 최근에 이 수급 기준을 봤을 때 지금 한 5거래일 정도, 한 6거래일 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가 좀 급락을 했죠. 이 부분 한 5거래일까지에 대한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대다수 이제 낙폭과대 국면을 좀 진입을 했었는데 통신주의 경우에는 최근 한 5거래일, 평균적으로 한 6거래일 정도를 좀 보면 오히려 하락폭들은 지금 KT가 한 8% 정도, LG U+가 2.8 그리고 SK텔레콤이 2.7% 정도 최근 기준에 좀 하락을 했는데 KT가 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죠. 그런데 우리가 좀 보면 전반적인 어떤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통신주가 그렇게 좀 많이 빠진 것은 아니죠. 다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그럼에도 이제 제한된 수급,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수급이 견조한 일부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. 이 중에 하나가 통신이고,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IT,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이 외인의 수급 연속성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, 오히려 통신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관세 리스크에 한데 뭐 대내외 불확실성들이 좀 제기됐을 때 오히려 배당 수익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다만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단기에 너무 고점에 주가가 좀 형성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배당의 매력도는 좋은데 주식을 좀 사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각들이 최근에 어떤 단기 조정을 어떤 빌미로 해서 오히려 좀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SK텔레콤에 대한 이번 시가 배당률이 약 한 6.7에서 한 7% 한 초반까지 좀 제시가 좀 됐어요.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배당 수익률이 한 7% 정도 형성이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대안주 관점에서 충분한 어떤 매력도가 점쳐질 수는 있겠죠. 다만 이제 우리가 밸류업 정책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들이 일부가 좀 남아 있는 점은 좀 아쉬운데 주주환원 정책은 사실 기업의 밸류업 정책과는 좀 다소 무관하게 통신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시가 됐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
오히려 현재는 뭐 저는 조정 시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